이번 특종은 2011년 나이지리아 정부까지 나선 충격 실화인데요. 폰 넘버 09141.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받기만 해도 돈 뜯겨 나가는 뭐 그런 건가? 근데 그거보다 뭔가 좀 강력범죄일 것 같은데. 자, 09141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아이 글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유 귀에서 피가 나더니 기절했대. 오로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몸에 급작스러운 이상이 생겨 급사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는 있겠지.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뭐 인체 유해한 주파수거나. 아이 뭐 아무리 그렇다고 그걸로 사망한다고? 정말 이거 믿기 힘든 얘기지만요. 실제로 과거 쿠바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의문의 음파 공격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할까? 의외로 대부분 과학자들의 답변은 조건은 까다롭지만 이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특수한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전화기로 그게 된다고? 자, 이에 수많은 나이지리아인은 09141번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우카리 지역에서만 이 전화를 받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지인들께 공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 킬러 넘버 09141 전화 경고 메시지 사태로 나이지리아 전역이 혼란에 빠지자 급기야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09141 전화번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체불명의 기괴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며 사태를 진정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나이지리아인들은 죽음을 몰고 오는 전화번호 09141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희생된 이가 없고 이거 괴담이라서 정말 다행인데 진짜 이런 소문은 정말 빨리 퍼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를 거짓 정보가 돌지 않도록 좀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디월드. 그런데 이곳은 유난히 놀이기구를 종료하고 집에 가려는데 모니터 안에 웬 남자 형체가 보였다 사라졌어요. 줄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멀리서 자꾸만 노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다가가 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귀신 목격담 등 오싹한 괴담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데 놀이공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 사람들 없어지고 네, 그럼. 퇴근한 시간이 되면 이게 무섭거든. 지금부터 유난히 기묘한 목격담이 많은 디월드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디월드에 놀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제임스. 아니, 웬 잿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아니, 이거! 뭐야, 뭘 보고 놀란 거야, 도대체? 제임스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가루였습니다. 그런데 디월드에서 유골가루를 보았다는 건 제임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나서 돌아봤더니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유골가루가 확실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디월드의 유골가루 이야기가 단순히 도시 전설이나 괴담이 아닌 충격 실화였다는 겁니다. 아, 근데 놀이공원에 왜 대체 유골을 뿌리는 거예요? 실제로 디월드의 화단과 잔디밭, 연못, 어트랙션 등에 유골가루를 뿌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디월드에 유골을 뿌리는 이유. 바로 미국에는 고인이 즐겨가던 곳에 뼈를 묻거나 뿌려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월드의 유골가루 괴담이 사실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놀이공원에 유골가루라니 너무 으스스하다. 길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떨었고요. 디월드에 대한 또 다른 기이한 소문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꿈과 희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가는 곳이고. 근데 그런 곳에 유골가루는 좀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알겠어. 다들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일이잖아, 그거.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사랑받는 디월드. 혹시라도 디월드에 가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어딘가에 유골의 영혼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기묘한 사연입니다. 목요일 밤이었는데 야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꺼림칙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필 그 수상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친 A씨.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제게 쓱 다가오더니 묻더라고요. 혹시 프리안빌 원룸텔가 어딘지 아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게 뭐 밤에 길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일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수상한 여성이 찾던지 프리안빌 원룸템은 다름 아닌 A씨의 집이었던 겁니다. 너무 무섭겠다 저거.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우리 집을 묻는다? A씨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모른다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기 너무 무서워서 택시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막 잠에 들려던 그 순간 오 마이 갓. 한밤중에 남자친구 집에 울린 초인종 소리. 누가 왔나 싶어서 당시 A씨의 남자친구가 나가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4색이 된 남자친구가 돌아와 하는 말. 나가봤는데 웬 이상한 여자가 혹시 프리안빌 원룸텔 어딘지 아냐 묻는 거야? 그거 니네 집 아니야? 와, 찾아왔어? 미행한 거야? 낯선 여성이 이번엔 남자친구 집까지 찾아와 계속 자기 집 주소를 물어본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웃음을 지은 뒤 돌아간 여자.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공포에 질린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게 CCTV엔 그 여자가 찍히지 않았거든요. 그 집 이사 나가야 된다. 이 정도면 나가야 돼요. 그 나는 터를 믿거든. 못 살아. 그 터가 안 좋은 거야 저거. 결국 A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자신이 없어서 집도 회사도 모두 옮겼다고 하는데요. 잘했다. 그날 그 집을 묻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아니, 사람이긴 했을까요?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그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가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했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 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대로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보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